자, 1장에도 우리는 권리 변동이라는 모습을 세 개로 나눠서 살펴보셨습니다. 권리가 발생하는 측면, 변경하는 측면, 소멸하는 측면. 자, 이번에는 권리가 왜 변동하는지 그 권리 변동의 원인 측면을 볼게요. 권리 변동의 모습이 세 가지였다면 권리 변동이 왜 일어나느냐, 왜 권리가 생기는 거야? 이 부분 짚어보도록 합니다. 자, 사례를 통해서 한번 볼까요? 책을 읽어보면 굉장히 추상적이고 어렵습니다만 사례로 민법을 녹여내면 아주 쉽고 간결하게 핵심을 볼 수 있습니다. A가 소유하고 있는 이 집이 다른 사람 B에게 소유권이 넘어가려면 어떻게 넘어가죠? 두 가지예요, 두 가지. 크게 두 가지로 볼 수 있죠. 매매로 팔어. 얘는 팔고 얘는 사고. 그렇죠? 매매라고 어떻게 해요? 계약을 하면 되지, 계약을. 그럼 집 소유권이 매수자에게 이전할 거 아니겠어요? 그죠? 오케이. 매수자, 당신 소유권 어떻게 생겨, 소유권이? 오케이. 매매로 사면, 매매로 거래를 하면 소유권이 나한테 넘어오겠군. 그죠? 두 번째는요, 이 집을 상속을 받아, 상속을. 아버님한테서 상속을 받아봐. 아버지가 돌아가시면 이 집이 너한테 상속으로 소유권이 넘어오겠네. 그래도 나한테 집이 생기네. 그죠? 이 매매를 뭐라고 그래요, 우리는? 계약 또는 법률 행위라고 그래요, 법률 행위. 이거는 상속은 아버지가 돌아가시는 순간 나한테 넘어오는 거죠. 이거는 법률 행위. 계약을 한 게 아니잖아요. 계약과 상관없어. 이건 계약을 해야 돼, 계약. 매매라고 하는 뭐를 해야죠? 계약을 해야죠. 계약을 법률행위라고 해요. 계약을. 앞으로 그래서 이렇게요. 우리는 이렇게 정의를 하자고요. 법률행위라고 쓰고 계약이라고 읽는다. One more time. 뭐라고 쓰고요? 법률행위라고 쓰고 뭐라고 읽는다? 계약이라고 읽는다. 같은 거예요. 너 집 왜 생겼어? 계약을 했지, 매매 계약을. 이번에는 계약을 안 했는데 왜 생겼어? 아버지가 사망해서 내가 상속받았어. 이거는 법률의 규정 때문이야, 법률의 규정. 법이 사망하면 나한테 상속되도록 법이 정해놨어. 상속법에. 우리 민법 천조에 규정을 해놨어요. 그거는 법률 규정 때문입니다. 법률의 규정. 법에다가 정해놓았거든요. 배우자하고 상속인한테 상속이 되도록 법에 정해놓았어요. 자, 이번에는 A가 받을 채권 여기 1억 있어. 채권 1억. 채권이 있다는 건 누군가 채무자가 있다는 거죠. 돈꿔간 채무자. 이 채권이 B에게 넘어오려면 어떻게 하면 되죠? 예, 채권을 넘겨주면 되지. 양도하면 되지, 양도. 그럼 이번엔 이 채권이요. 소멸하려면 어떻게 하면 돼? 채권이 뭐 하려면? 소멸하려면 권리가 생기는 게 아니라 이거는 소멸해서 없어지는 거죠. 없어지려면 어떻게 없어지죠? 냅두면 없어져요, 안 없어져요? 없어져요. 이 채권을 받을 사람이, 돈 받을 사람이 10년 동안을 방치하면 10년간을 뭐만 하면 방치해두고 내팽개치면 이 권리가, 채권이 어떻게 돼요? 소멸해요. 이걸 뭐라고 하느냐? 소멸시효제도라고 그래요. 소멸시효제도. 권리를 10년간 방치했어, 방치. 그럼 이 권리가 법에 의해서 없어지는 제도가 소멸시효제도예요, 소멸시효. 그럼 얘가 10년 동안 뭐 하면 방치했더니 권리가 없어지는 거죠. 그래서 권리가 생기기도 하고 없어지기도 해요. 이걸 권리 변동이라고 그래요. 생기고 소멸하는 거 권리 변동이죠, 변동. 그 왜 일어납니까? 왜? 이 권리가 왜 이렇게 생기는 거죠? 여기 보세요. 이거는 첫 번째는 뭐 때문이죠? 계약 때문이죠. 계약을 하니까 권리가 생기지, 나한테 집이 생기지. 이번에는 아버지가 사망했죠. 아버지가 사망했어, 사망. 아버지가 갑자기 사망하니까 나한테 상속으로 나한테 집이 생겼어. 그죠? 위에 거는 계약 때문이에요, 계약. 두 번째 거는 사망이죠, 사망. 사망만 있으면 나한테 집이 생기네. 상속자에게, 상속인에게. 이번에는 채권자가 채권을 어떻게 하면 방치했죠, 10년간. 방치해도 권리가 생기거나 소멸하네, 이렇게. 그래서 이렇게요. 권리가 생기고 소멸하는 거를 우리는 몽땅 이렇게, 몽땅 이걸 묶어가지고 뭐라고 표현하냐, 이거 전체를 법률 요건이라고 그래요. 이거 전체를 뭐라고 불러요? 법률 요건이라고 그래요. 법률 요건. 이 요건이 갖춰지면 뭐가 생겨요? 권리가 생기고 권리가 소멸하기도 해요.
집을 사면, 매매로 사면 권리가 생기죠. 권리가 생기죠. 10년을 방치하면 채권은 어떻게 돼요? 소멸하죠. 권리가 생기고 소멸하기도 하죠. 이걸 뭐라고 그래요? 법률 효과라고 그래요. 법률 효과. 효과가 생겨요. 효과가. 권리가 생기거나 권리가 소멸하는 효과가 생겨요. 효과가. 왜 생겨요? 이런 효과가 왜 생겨요? 권리가 생기거나 없어지는 효과가 왜 생기죠? 법률 요건을 갖춰야. 이 요건 하에서만 이런 효과가 생겨요. 법률 효과가 생기기 위한 전제 조건. 그 전제 조건을 우리는 뭐라고 표현해요? 법률 요건이라고 때려요. 법률 요건. 같이 하실까요? 법률 요건. 이 요건이 갖춰져야만 뭐가 생겨? 효과로서 권리와 의무가 생기더라. 오케이. 그래 우리는 뭐라고 그래요? 권리가 생기고 소멸하는 원인을, 그 원인을 뭐라고 표현해요? 법률 요건이라고 때린다. 한마디로. 근데 그 법률 요건에는 크게 두 가지가 있는 거예요. 이렇게 매매가 있고요. 매매. 위에는 왜 생겼어요? 집이 매매 때문에 생겼죠? 또 하나는 뭐 때문에? 법률의 규정 때문에도 생겨죠. 법률의 규정 때문에. 그래서 권리가 생기는 것, 법률 효과가 생기는 원인을 법률 요건이라고 통칭하는데 그 법률 요건 안에 큰 법률 요건이라는 통 속에는 두 가지가 들어있다는 거예요. 두 놈이. 계약이라고 하는 법률 행위와 또 하나는 법률의 규정이라는 두 놈이 있다. 두 놈이. 이 두 놈을 묶어서 뭐라고 그래요? 법률 요건이라고 붙여줬어요. 법률 요건이라. 그런데 여기서 하나 유념할 개념이 하나 있어요. 유념할 개념이. 아까 이 채권 보세요. 채권. 채권은 몇 년 방치하면? 10년을 방치하면 채권 사라졌죠? 그죠? 그럼 또 하나 해볼까요? A가 남의 땅을 해요. 남의 땅을 몇 년간 점유하면 20년을 뭐하면? 점유를 하면 20년 동안 점유하면 권리가 어떻게 돼요? 생겨요. 생겨. 권리가 생겨. 뭐만 하면? 점유만 해도. 법률에 의해서. 법률에 의해서 권리가 생기기도 해요. 따라서 이 권리가 생기는 거는 법률 행위만 있는 게 아니라는 거죠. 법률 행위도 있고 나아가서 뭐까지요? 법률의 규정도 있다. 두 가지로 나눠지더라. 그런데 이 법률 행위는 매매라고 하는 계약은 이렇게 두 가지로 분석해서 분석적으로 볼 수 있더라. 즉, 이 매매 계약이 되려면 볼까요? 자, 매매 계약이라는 건 어떻게 되죠? A가 집을 팔려고 내놨죠. 집을 팔려고 내놨어요. 이거 집 5개 사라. 5개 사라고 내놨어. 이걸 뭐라고 그래요? 청약을 했다고 그래요. 팔려고 내놓은 걸 뭐라고 그래요? 청약을 했다. 청약. 이 청약을 뭐라고 하느냐? 법률 요건하고 구별지어서 뭐라고 그래요? 법률 사실이라고 불러요. 요거 조심하셔야 돼요. 법률 사실. 뭐하고 다른 거예요? 법률 사실과 법률 요건은 다른 거예요. 이게 다른 거예요. 계약은요. 계약은 뭐라고 그래요? 법률 요건이라고 그래요. 계약은 법률 요건. 근데 계약이라는 거는 뭐 하고요? 청약과 뭐가 있어야죠? 승낙이 있어야죠. 승낙. 청약 하나, 승낙 하나. 이 두 개가 맞아 떨어져야. 이 두 가지가 맞아 떨어져야만 뭐가 이루어져요? 계약이 이루어지는 거지. 따라서 계약이라는 법률 요건은 두 가지로 구성된 거예요. 법률 사실인 청약과 뭘로? 승낙으로 구성되어져 있더라. 그래서 이 청약이나 승낙을 뭐라고 그래요? 이 법률 요건하고 구별하려고 법률 사실이라고 명명해요. 요거 구별 잘 하셔야 돼요. 많이 혼동하세요. 요거 아주 조심하셔야 됩니다. 요거 잘 푸셔야 돼요. 요걸 못 푸시면 계속 헷갈려요. 청약을 뭐라고 그래요? 청약과 승낙은 법률 사실이라고 불러요. 계약은요. 매매계약, 임대계약, 교환계약은 뭐라고 그래요? 법률 요건이라고 그래요. 법률 요건. 그래서 법률 사실이 모아져서 법률 요건이 된 거예요. 이걸 갖춰야만 뭐가요? 법률 효과가 생기더라. 3단 논법. 야, 법률 사실들이 모아지는 거야. 모아져야 뭐가 생겨? 계약, 법률 요건이 이루어지고 이게 이루어져야 뭐가 생겨요? 법률 효과로 권리나 의무가 생기더라. 자, 그러면 이 권리가 꼭 법률 요건, 이 법률 요건만으로 권리가 생기느냐? 그건 아니에요. 그건 아니에요. 여기 보세요. 점유자가 남의 땅을 점유한 사람이 점유를 몇 년이요? 시간이 경과가 있어요. 몇 년? 20년이요.
20년이라는 시간이 경과에 있어요. 이거는 법률 사실이에요. 법률 사실. 시간이 흘러가는 거는 법률 사실이에요. 계약이 아니죠. 계약이 아니라 법률 사실이죠. 근데 이 상태로 몇 년이요? 20년이 흘러가면 권리가 생겨 안 생겨? 생기죠. 그게 바로 취득시효죠. 그래서 권리가 법률 효과가 생기는 거는 법률 요건으로 생기는 게 일반적이에요. 계약으로 생기는 게 일반적. 그런데 뭐만으로요? 법률 사실이요. 법률 사실, 즉 시간의 경과라고 하는 법률 사실만으로도 권리가 생길 수도 있더라. 그래서 여기서 정리. 권리가 생기는 거를 뭐라고 그래요? 법률 요건이라고 하는데 꼭 법률 요건만으로 생기는 게 아니라 뭐로도 법률 사실로도 권리가 생기더라. 그게 바로 이거죠. 시간이 경과하면 권리가 생겨 바로. 취득시효로 권리가 생겨 얘한테. 시간의 경과는 뭐임? 법률 사실이죠. 그래도 권리가 생기는 거. 법률 효과가 생기는 원인. 법률 효과로 권리나 의무가 생기는 원인을 법률 요건 플러스 뭐까지요? 법률 사실. 이 두 가지에 의해서 뭐가 생김? 법률 효과로 권리가 생기더라. 이렇게 마무리 주시면 되겠습니다. 구별할 거는 여기도 구별할 거는 청약은 뭐라고 표현해요? 청약은 법률 사실. 매매 계약이요. 매매 계약이나 임대차 계약은 뭐라고 그래요? 법률 요건. 요거 두 개를 구별하는 거죠. 그럼으로써 뭐가 생겨요? 법률 효과로 권리나 의무가 발생하더라. 끝. 여기까지 마무리. 자, 그러면 오답지문 한번 점검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답지문. 임대차 계약은 뭐하고 뭐로 이루어졌어요? 청약과 승낙으로 이루어지는 청약과 승낙이라는 법률 사실이 결합된 법률 사실이 이거죠. 청약과 승낙이 법률 사실. 이게 결합된 뭐라고요? 법률 요건이다. 법률 요건이다. 오케이. 16회 기출. 그래서 임대차 계약이나 매매 계약, 계약이죠. 계약. 이 계약은 청약과 승낙이라는 뭘로? 법률 사실로 결합된 뭐에 해당된? 법률 요건에 해당된다. 법률 요건. 오케이. 청약은 뭐라고 그래요? 청약이나 승낙은 법률 사실. 임대차 계약이나 매매 계약은 뭐라고 그래요? 법률 요건. 그래서 두 가지가 구별되어 주시는 것이 여기에 포인트. 법률 요건과 뭐하고요? 법률 사실은 같다 다르다. 이게 다르더라. 법률 사실은 뭐죠? 청약이나 승낙을 말하는 거고 법률 요건은 계약. 임대차 계약, 매매 계약, 교환 계약 이걸 뭐라고 그래요? 법률 요건이라고 때린다. 오케이. 구별 잘 되셨어요. 그래도 권리는 왜 생겨요? 법률 요건이나 법률 사실이 있기 때문에 권리가 생깁니다. 오케이. 자, 이렇게 마무리하시면 되시겠고요. 그래서 10페이지 하단 법률 요건 읽어볼게요. 법률 요건이란 권리 변동을 생기게 하는 원인. 그 원인을 뭐라고 그래요? 법률 요건 또는 전제 조건이라고 그래요. 전제 조건. 전제 조건이 갖춰야 효과가 생기죠. 오케이. 뒤로 넘어가면 법률 사실이 나와 있죠. 자, 법률 요건을 구성하는 개개의 사실. 그 사실을 뭐라고 그래요? 법률 사실 이렇게 얘기해요. 법률 사실. 그리고 유념할 단어는 두 단어. 법률 요건과 뭐하고 법률 사실은 별개다. 임대차 계약과 청약은 별개다. 이거 별개다. 청약은 법률 사실, 임대차 계약은 법률 요건. 요거 중요해요. 오답지문. 법률 사실 옆에다 이거 쓰시면 되죠. 청약. 청약을 법률 사실이라고 그래요. 시간이 경과하는 것. 시간이 경과하는 것도 법률 사실. 시간이 경과했어요. 20년이라는 시간이. 그러면 취득시효로 권리가 생겨요. 이것도 법률 사실이에요. 법률 사실. 자, 그럼 우리 법률 사실이 뭐가 있을까요? 이 청약만 있느냐? 여러 가지의 법률 사실이 있어요. 그거를 보충학습에서 정리해 드릴게요. 보충학습의 법률 사실. 자, 법률 사실 만나러 가요. 법률 사실. 뭐 만나러 가요? 법률 사실입니다. 이 법률 사실. 이 법률 사실을 어떻게 분류를 하느냐? 이 부분 잠깐 점검하도록 하겠습니다. 보충학습의 책의 11페이지에 보충학습에 전개가 되어 있어요. 자, 이 부분을 밑에 여백이 있으니까 깔끔하게 한 번 더 점검해 볼게요. 깔끔하게.
우리 책에 조금 미스가 있어서 그 부분을 좀 점검해 드리도록 합니다. 교정을 해 드릴게요. 자, 법률 사실을 맨 위에다가 이렇게 적으세요. 법률 사실의 분류라고요. 법률 사실을 어떻게 분류를 하느냐, 이 부분입니다. 여기다 별 하나 할까요? 별 하나. 3년이나 4년에 한 번 정도 출제되고 있습니다. 매년 나오는 건 아니에요. 작년에 안 나왔어요. 재작년에 안 나왔어요. 27회 시험에 나왔어요. 자, 그래서 3년에 한 번 정도 나오니까 이 부분. 법률 사실을 어떻게 분류를 하느냐. 성약 같은 것들을 모아서 법률 사실이라고 그래요. 이게 있어야만 권리 변동이 생겨요. 법률 효과가 생겨요. 자, 그 법률 사실은 이렇게 나누어집니다. 용태라는 친구하고요. 사건이라는 친구 둘로 나눠져요. 용태가 있어요. 용태. 제 초등학교 동창에 용태라고 있어요. 용태. 이 친구가 축구를 잘해서 축구 선수가 될 줄 알았더니 나중에 야구 선수가 됐어요. 용태입니다. 용태. 용태는 뭐냐면 이 사건하고 어떻게 구별이 되느냐면 사람의 정신작용이 관여를 해서 일어난 거예요. 사람의 정신이 관여해서 발생한 거를 용태라고 그래요. 그럼 반대편에 있는 사건은 사람의 정신하고 무관한 거예요. 사람의 정신하고 무관하게 일어난 거. 무관하게 어떤 일이 발생한 거를 사건이라고 그래요. 그래서 정신이 관여하면 용태, 관여 안 하고 무관하면 사건이라고 그래요. 대표적인 사건이 바로 시간이 흘러가는 거는 우리 정신하고 무관하게 일어나죠. 그래서 시간이 경고하는 거예요. 여기 별표할게요. 별 하나. 16회 시험, 그 다음에 21회 시험입니다. 시간의 경과는 법률 사실 중 뭐에다? 용태에 들어가요? 사건에 들어가? 사건이다. 시간의 경과는 법률 사실 중 용태 아니고 사건이다. 정신하고 무관한 사건. 오케이. 그럼 시간이 경과하면 권리가 생길 수 있어요? 생기죠. 20년 동안 점유를 하면 취득시효가 되고 10년이 지나버리면 권리가 채권이 소멸하죠. 소멸시효로 없어지죠. 권리가 생기기도 하고 없어지기도 해요. 그걸 사건이라고 그래요. 시간의 경과는 사건이다. 사건. 내 정신하고 무관하게 가는 거죠. 내가 졸고 있어도 시계바늘은 돌아가요. 내가 졸고 있어도 양민의 강의는 계속되고 있어요. 그게 사건입니다. 사건. 좀 다시 용태는요. 이 용태는 어떻게 쪼개지느냐 하면 이렇게 두 가지로 분화가 돼요. 분화가 됩니다. 계속 분화가 되는 거예요. 어떻게 분화되는? 이 그림을 잘 그려주시면 돼요. 계속 앞으로 쪼개지니까 밑으로. 외부적 용태와 외부. 정신이 외부로 표출돼 나오면 외부적 용태라고 그래요. 외부적 용태. 정신이 관여한 게 용태죠. 그 정신을 어떻게 외부적으로 돌출시키면 외부적 용태. 근데 외부로 돌출 안 시키고 내면에 가지고 담아만 두면 내부적 용태라고 그래요. 예, 양자는 단어 하나의 차이죠. 외부냐 내부냐 이 차이. 외부 내부. 오케이. 용태는 두 가지 종류로 쪼개져요. 외부적 용태, 내부적 용태. 오케이. 간단해요. 이 내부적 용태의 대표적인 게 뭐가 있냐면 선의하고 악의가 있어요. 선의냐 악의냐. 선의라는 거는 어떤 일이 발생한 거를 모르고 있다. 모르고 있으면 선의라고 그래요. 모르고 있어. 사람이 착하다 이런 의미의 선의가 아니에요. 법학에서는 사람이 악하다 선하다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어떤 사실을 알고 있느냐 모르고 있느냐. 모르고 있다 그러면 그걸 선의라고 하고요. 어떤 사실을 알고 있으면 악이라고 그래요. 너 표출을 했니 외부로? 표출을 안 하고 알고만 있어. 알고만 있어. 모르고 있어. 내부적으로. 근데 외부적 용태는 어떻게 한 거예요? 이 용태를 정신이 관여한 걸 외부로 표출시킨 거야. 그 외부적 용태. 그럼 표출하는 방법, 외부로 정신을 표출하는 거는 두 가지로 나눠볼 수 있는데 법질서 안에 들어간 거, 법질서를 벗어난 거 둘로 나눈다. 그래도 외부적 용태는 다시 두 개로 나눠져요. 어떻게요? 적법행위와
위법행위로 나눠져요. 적법한 거야, 위법한 거야. 네가 한 게. 네가 외부로 표출한 게 적법한 거니 위법한 거니 이렇게 나눠져요. 자, 지금 3단계로 쪼개졌어요. 법률 사실에서 출발했죠. 자, 첫 번째 분화는 용태와 사건으로 분화됐어요. 사건은 정신이 무관한 거예요. 내 정신하고 무관한 거예요. 다시 용태는 어떻게 나눠졌어요? 외부적 용태하고 내부적 용태. 외부냐 내부냐 이거죠. 다시 외부적 용태는 법질서 안에 들어갔어. 법질서를 벗어났어. 법질서를 벗어나면 위법. 법질서 안에 들어가면 적법. 그죠? 내가 민법 강의를, 양민 민법 강의를 듣는 거는 내 정신이 관여했으니까 용태죠. 그걸 외부로 표출했으니까 외부적 용태. 그죠? 그 강의를 듣는 거는 위법이 아니라 적법, 적법행위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죠. 그런데 다시 적법행위는 여기가 중요해요. 여기가 포인트. 적법행위는 둘로 나누어져요. 두 가지로요. 의사표시하고 준법률행위로. 여기 카메라 들어가요? 뭐 하고요? 의사표시하고 또 하나 준법률행위. 두 개로 나눠집니다. 이렇게요. 적법행위는 분화가 됩니다. 뭐하고 뭐로? 의사표시와 준법률행위로. 여기가 출제에서 제일 중요해요. 출제 포인트가 이 부분입니다. 네, 여기 별 2개 합니다. 별 2개. 오늘 제가 2시간 하고 있는데 지금 별 2개짜리 처음 합니다. 별 2개짜리. 예. 의사표시하고 뭐하고요? 준법률행위가 갈라치는 접점이 바로 이 부분입니다. 의사표시는 내가 계약을 했다가 취소를 한다. 나 취소했어. 의사표현한 거야. 계약 뭐 한 거? 취소한 거. 의사표시한 거지. 그 다음 계약 해지한 거. 계약했다가 뭐 했어? 해지했어. 그거 의사표현한 거야. 해지해도 똑같아. 해지. 임대료 안 낸 세입자를 내쫓아서 해지한다고 통보했어. 해지. 그것도 의사표시한 거죠 다. 의사표시를 한 거야 이것들은. 근데 이거는 준자가 들어가 있어요. 법률행위 앞에 준이라는 단어가 들어가서 뭐라고 그래? 준법률행위라고 그래. 준법률행위. 준법률행위는 어떻게 쪼개지느냐. 여기가 수험생들 어려워하는 데인데요. 그래서 조심하실 것. 준법률행위는 이렇게 분화가 됩니다. 준법률행위요. 준법률행위. 법률행위가 아니에요. 법률행위는 계약이라고 그랬어요. 계약이 법률행위라고 그랬죠. 이건 계약이 아니에요. 준법률행위, 준자요. 이 준법률행위는 두 가지로 나눠지는데 하나는 표현행위. 두 번째는 사실행위. 둘로 나눠집니다. 이 부분이. 여기가 조금 암기할 때 혼란스러운데 암기할 때 심이 들어가는데요. 암기할 때 조심하시고 에너지를 좀 쏟아주셔야 돼요. 적법행위는 둘로 나눠집니다. 뭐하고요? 의사표시와 준법률행위로 쪼개집니다. 준법률행위. 의사표시는 내가 취소를 한다, 해제를 한다. 이게 의사표시 한 거죠. 내 의사를 밖으로 표출한 거예요. 내가 직접. 근데 이거는 의사표시가 아닌 거예요. 의사표시가 아닌 거. 거기에 뭐가 있다고요? 표현행위와 사실행위가 있더라. 표현행위는 드러냈다는 거죠. 드러냈다. 어떻게 드러내느냐? 첫 번째가요. 의사의 통지하고 두 번째 관념의 통지가 있습니다. 그 표현행위는 두 가지가 있어요. 뭐가 있어요? 의사의 통지하고 관념의 통지, 그 다음에 감정의 표시 뭐 이런 것 등등이 있어요. 우리 책 보실까요? 우리 책에 보시면 적법행위의 11쪽에 적법행위의 기억이 의사표시죠. 그 다음 니은, 디귿, 니을, 미음 나와 있어요. 니은은 의사의 통지, 디귿은 관념의 통지, 니을은 감정의 표시, 미음은 사실은 이렇게 나눠져 있죠. 이렇게 나누면 도표가 잘못된 거예요. 1번을 빼고요. 1번이 기억의 의사표시죠. 니은, 디귿, 니을, 미음. 니은, 디귿, 니을, 미음을 몽땅 묶어서 우리는 뭐라고 그래요? 준법률행위라고 그래요. 그럼 거기서 기억, 니은, 기억 빼고요. 니은, 디귿, 니을. 니은이 뭐죠? 의사의 통지.
디귿은 관념의 통지. 니을은 감정의 표시. 감정의 표시죠, 표시. 요 셋을 묶어서 뭐라고 그래요? 표현행위라고 그래요. 표현을 했다. 어떤 걸 표현해줬다라는 거죠. 그래서 표현행위라고 그래요. 나머지는 사실행위라고 그래요, 사실행위. 이게 미음이죠, 미음. 미음이 사실행위. 그래서 니은, 디귿, 니을, 미음을 몽땅, 이것 몽땅 토탈해서 뭐라고 그래요? 토탈해서 준법률행위라고 그래요. 여기 지금 준법률행위가 빠져있죠. 정말 중요한 단어가. 제일 엑기스가 이건데요. 다음 중 우리 시험 문제 준법률행위를 골라라 이렇게 나오거든요. 준법률행위를 골라주세요. 준법률행위를 골라주십시오. 수험생 여러분. 그럼 뭐하고 뭐요? 표현행위와 사실행위요. 표현행위와 사실행위 둘 중에 하나를 골라 치시면 됩니다. 표현행위에 뭐가 있어요? 의사를 뭐 하는 거? 통지하는 거. 대표적으로 의사통지가 뭐냐면 최고장을 보내는 거. 최고장. 시험엔 아주 잘 나와요. 이렇게 별 2개짜리. 최고란이 뭐예요? 최고가. 최고가 뭐죠? 자, A와 B가 아파트 매매 계약을 했어요. 매매 계약. 근데 매수자가 잔금을요. 잔금 날짜가 되는데 잔금을 지체 중입니다. 지체 중. 잔금을 못 내는 거지 매수자가. 그랬더니 매도인이 뭐래요? 집 판 사람이. 잔금 빨리 보내달라. 다음 달까지요. 다음 달까지 못 보내면 잔금 못 주면 계약 해지할 예정입니다. 언제까지요? 다음 달까지 못 넣으면 이 계약을 뭐 할 거다고. 해지한다고요. 할 예정이라고. 할 예정이라고요. 예정이라고. 이분의 의사를 어떻게 해요? 통지를 하죠. 해지할 예정이라고. 언제까지? 다음 달까지 잔금 못 넣으면. 그걸 뭐라고 그래요? 최고라고 그래. 최고. 다른 말로 뭐라고 그래요? 의사의 통지라고 그래요. 의사를 통보했다. 통보했다. 다음 달까지 말이야. 다음 달까지. 다음 달까지 잔금 못 내면 해지할 예정이라고 알려준 거죠. 그거를 의사를 통지했다라고 그래요. 의사를. 해지할 의사라는 걸. 해지할 의사라는 걸 알려준 거지. 얘가 얘한테. 그걸 다른 말로 뭐라고 그래요? 최고장을 보냈다는 거죠. 최고장. 그래 우리 보면 최고장이라는 거를 보게 돼요. 최고장하고 제목에 보면 이렇게 돼 있어요. 최고장. 뭐라고 그래요? 당신과 나는 5개월 전에 매매 계약을 했는데 지금 당신께서 잔금을 지체 중입니다. 지체 중. 그래서 나는 최종적으로 이렇게 통보합니다. 뭐라고요? 다음 달까지 잔금 얼마를 납부해 주시기 바랍니다. 납부해 주시기 바랍니다. 만약 납부하지 않으면 귀축과 매매 계약을 해지할 예정입니다. 해지할 것입니다. 해지할 예정입니다. 해지할 거예요 라고 통지해 주는 거죠. 그걸 뭐라고 그래요? 의사를 통지했다라는 거죠. 그랬더니 잔금을 얘가 안 내. 다음 달에도 잔금을 안 내더라. 그럼 A는 어떻게 하죠? A는 비로소 해제해버립니다. 이제 해제를 해버려. 해제를. 해제한다고 뭐를 해요? 의사표시를 해. 의사표시. 자, 이 부분 지금 조금 어려운데요. 예민하게 보면 간단해요. 최고장을 보낸 거하고 해제한다고 내용증명 보낸 거는 다른 거예요. 이건 해제 전 단계죠. 해제 전 단계에서는 뭐를 해요? 최고장만 보낸 거죠. 독촉이죠. 독촉장. 독촉장을 보낸 거야. 독촉장. 그걸 뭐라고 그래요? 최고라고 그래. 최고. 다음 달까지 보내주세요. 안 하면 계약 끝내버릴 거예요. 최고장을 보낸 거죠. 독촉장을 보낸 거. 아직 해제는 안 했다. 해제 안 했다. 이걸 뭐라고 그래요? 의사의 통지를 했다. 최고를 한 거는. 그래도 안 내면, 그래도 잔금을 미루고 있으면 어떻게 한다? 최종적으로 해지한다고 내용증명이 가죠. 그러면 이분 어떻게 한 거예요? 계약을 해지한다고 뭐를 한 거죠? 의사표시를 해버린 겁니다. 이거는 의사의 통지를 한 거예요. 통지를. 해지할 예정입니다라고 독촉장을 계속 보낸 거지. 그랬는데도 또 안 내. 그럼 어떻게 해? 독촉장을 또 보낸다. 2차 최고장을. 그래도 또 안 내. 그럼 어떻게 해? 최고장 또 보내도 돼. 또 보내. 그래 독촉장은 최고장은 1차, 2차, 3차 계속 보내도 돼. 빨리 보내달라고. 저도 최고장을 보내 여러분한테 뭐라고요? 민법 공부를 다른 과목보다 2배를 더 열심히 집중적으로 열심히 해달라고 최고장을 보내요. 열심히 해주세요. 라고 최고장을 보내죠. 해주세요. 의사의 통지를 하는 거지. 안 하면 열심히 안 하면 꽈락 나옵니다. 민법. 오케이. 그게 의사의 통지죠. 최고를 한 거야. 최고를.
그랬다가 마침내 안 내면, 마침내 잔금을 계속 밀어버리면 최종적으로 결정을 해요. 해제한다고 의사표시를 해버리죠. 결론. 의사의 통지와 의사표시는 같다 다르다. 별개다. 의사표시지 이거는 의사의 통지고 이거는 별개라고. 이쪽으로 와볼게. 이쪽으로. 의사표시한 게 바로 해제한 거죠. 그 전 단계로 한 게 뭐죠? 최고장 보낸 거죠. 최고장 보낸 게 의사의 통지죠. 이게 표현행위다. 표현행위. 해제할 예정이라고 표현을 했어. 표현을. 누가? 이쪽에서 상대방한테. 의사의 통지. 이 어려운데 뚫으셨어요. 구별하셔야 되는 거예요. 뭐하고? 의사 표시와 의사의 통지는 법학에도 다르다고. 이 어려운 단계를 지금 지나가고 계세요. 어려운 단계를. One more time. 뭐하고요? 의사 표시와. 그거 해제를 한 거지. 해제한다고 내용 증명 보낸 거하고 그 전 단계로 뭐를 한 거? 최고장을 보낸 거. 최고장, 독촉장을 보낸 거. 이거는 의사의 통지죠. 이거는 준법률행위죠. 이거하고 이거는 별개라고. 전혀 별개라는 거지. 독촉장을 보냈어. 준법률행위를 한 거지. 준법률행위. 준법률행위 중에서 뭐를 한 거예요? 표현행위를 한 거예요. 표현을 했어. 다음 달까지 안 주면 계약 해제하겠다고. 우리 전기요금 안 내거나 우리 핸드폰 요금 안 내죠. 그럼 어떻게 해요? 독촉장이 와. 문자로 와. 문자로. 그죠? 네. 이용자께서 미납요금 얼마를 이번 주말까지 납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게 최고장이죠. 최고장. 거기에 그리고 그 다음에 나와. 그죠? 이번 주말까지 납부를 안 하시면 미납된 요금을 납부 안 하시면 어떻게 된다고요? 통화 정지됨을 알려드립니다. 통화 정지됨을 알려드립니다. 그게 바로 뭐죠? 의사를 통지한 거야. 준법률행위를 한 거야. 준법률행위로 의사의 통지를 했다. 다음 중 준법률행위는 최고. 19의 정답, 24의 정답 여기. 19의 정답, 24의 정답, 16회도 정답. 오케이. 여기 별 2개 때립니다. 별 2개. 최고는 준법률행위 중 의사의 통지입니다. 이게 계속 나왔어요. 그러더니 이제 요걸 내기 시작합니다. 관념의 통지를 내기 시작합니다. 관념의 통지. 자, 요것도 이해를 하면 돼. 이해를 해버리면 어렵지 않습니다. A는 이 집을 B한테 얼마에? 5억에 매매하기로 계약을 했어요. 그럼 얘가 잔금 받으면 되죠? 잔금 받을 채권 생기죠. 근데 A가 받을 채권을, 5억의 채권을 C한테 어떻게 했다고? 양도했다. 이 채권을 양도했다고. 채권을 양도했다고 채무자 이 사람한테 통지했다. 이게 관념의 통지야. 내 채권을 누구한테요? 내 친구한테 넘겼다고요. 넘겼다고 얘한테 알리는 거. 관념의 통지. 채권을 뭐 했다고요? 양도했다는 거. 양도 사실을 통보한 거. 같이 해볼까요? 뭘 통지한 거? 채권 양도 사실을 통지한 거. 이게 바로 관념의 통지의 대표적인 거. 또 하나 더. 뒤에 나오거든요. 뒤에 계약법에서 다시 만나게 될 거예요. 써놓기만 할게요. 일단 써놓기만 할게요. 내용은 뒤에서 계약법에서 만나시니까. 저거만 둘게요. 승낙이 연착되었다. 승낙이 뭐 했다? 이 승낙을 했는데 그 승낙이 뭐 했다고요? 연착되었다는 사실의 통지. 같이 한번 읽어보실게요. 승낙이 뭐 했다는 거? 연착되었다는 뭘 통지해서? 사실을 통지한 거. 이것도 관념의 통지다. 그래, 관념의 통지를 여기 보시면 사실의 통지라는 단어가 양쪽에 따라붙죠. 그래서 관념의 통지를 어느 학자들은 사실의 통지라고도 해요. 사실을 알렸다. 사실. 채권이 양도됐다는 사실. 그 사실을 알려준 거고. 여기는 승낙이 뭐 했다고? 연착되었다는 사실. 그 사실을 알려준 거야. 관념의 통지를 사실의 통지라고 그런다. 여기는 의사를 알린 거야. 의사. 해지할 거야. 할 거야. 라고 의사를 알려준 거. 여기는 뭘 알려준 거예요? 팩트를 알린 거죠. 팩트를. 채권이 양도되었다는 사실. 승낙이 뭐 했다는 거. 연착되었다는 사실. 그 사실을 알려준 거죠. 그래서 관념의 통지라고 해서 의사의 통지와 구별을 지어요. 오케이. 여기 암기할게요. 관념의 통지는 준법률행위죠. 준법률행위 중에서 표현행위죠. 준법률행위 중 표현행위에 두 놈이 있어요. 두 놈이. 하나는 뭐? 의사를 통보한 거. 의사를. 두 번째는 관념. 사실을 알려준 거죠. 사실의 통지. 그래서 관념의 통지. 사실의 통지에 두 놈이 있는데 그 두 놈의 첫 번째가
채권 양도의 통지. 두 번째는 승낙이 연착되었다는 사실의 통지. 자, 이거는 28이죠. 이렇게 체킹하실게요. 자, 감정의 표시는 우리 시험에 나온 적이 없어요. 30년 동안 나온 적이 없어요. 버립니다. 과감하게 버립니다. 나오지 않습니다. 그래서 준법률 행위에 표현 행위에 두 가지가 있다. 의사의 통지하고 관념의 통지. 둘 끝. 자, 그럼 이제 사실 행위만 잡으시면 돼요. 준법률 행위는 표현 행위와 뭘로 나눠요? 사실 행위로. 표현을 한 거고 이거는 뭐예요? 사실만 있는 거죠. 사실 행위만 한 거야. 사실 행위만. 그 사실 행위에 체킹할게요. 체킹. 무주물을 선점했어요. 무주물을 뭐 했어요? 선점했어. 그 다음 유실물을 습득했어요. 그 다음 이거 어디서 보지 않았어요? 이거 무주물 선점이라 유실물 습득이라 어디서 보셨죠? 권리 발생해서 원시취득이죠. 원시취득. 무주물을 바다 낚시하다가 고기를 어떻게 했어요? 딱 낚았어요. 선점했죠. 선점이라는 뭐만 사실행위만 한 거죠. 사실행위만으로도 권리가 생겨요. 고기를 장어를 내가 낚았어. 사실행위를 했죠. 이때 말해 안 해? 말 아무것도 안 해도요. 고기만 낚으면 나한테 권리가 생겨. 무주물 선점만 하면 선점이라는 뭐만 있으면 사실행위만으로 나한테 고기가 장어에 대한 권리가 생기죠. 사실행위예요. 사실행위. 두 번째는 유실물을 습득했어요. 금반지를 내가 길에서 주웠죠. 주울 때 말 안 해도 돼요. 의사표현 안 해도 돼요. 이거 준법률행위죠. 준법률행위 중에서 사실행위예요. 습득만 하면 습득이라는 뭐만 있으면 사실행위만으로 권리가 생기는 거죠. 이런 것들을 우리는 준법률행위라고 불러요. 자, 그래서 준법률행위의 두 개를 정확하게 부셔버려야 됩니다. 표현행위와 뭘로 나눈다? 사실행위로. 표현행위는 다시 두 개로 나눠져요. 뭐하고 뭐로 나눠져요? 의사의 통지와 관념의 통지. 관념의 통지의 대표적인 게 두 놈이다. 두 놈. 첫 번째는 뭐 통지? 채권 양도 통지. 두 번째는 승낙 연착 통지. 두 가지. 이걸 오답 노트에다가 잘 적어주시기 바랍니다. 시험 잘 나온 오답 노트니까요. 채권은 너무 많이 나와서 채권은 준법률행위에 들어간다. 오케이, 당연하죠. 앞으로 나올 거는 이 부분이다. 이 부분을 이제 앞으로 나올 여기를 하셔야 됩니다. 여기를. 이게 남들을 앞서가는 거죠. 고득점으로 가는 지름길이죠. 여기만 하고 있다. 여기만 하면 남들하고 똑같이 한 거죠. 똑같이 한 거지. 출제위원이 이게 식상해요. 왜? 너무 많이 나왔어. 이거 내기 싫어. 여기 다른 데 내고 싶죠. 여기죠. 여기. 그래, 간평사에 여기를 내기 시작했어요. 간평사 시험에 다음 중 준법률행위를 골라라. 뭐를 골라라? 준법률행위를 골라라. 그러면 이거하고 이거 다 고르면 되죠. 표현행위와 사실행위. 사실행위에 들어가는 게 뭐가 있죠? 선점, 습득, 그 다음에 가공. 가공했어요. 옷 만들었죠? 가공. 이게 다 사실행위죠. 자, 이 정도 하시면 법률 사실의 분류 체계가 마무리가 되실 거예요. 자, 그러면 제가 짜장면을 중국집에 주문하는 거, 이걸 한번 법률 사실 통해서 한번 분석을 해볼게요. 짜장면을 전화로 주문을 한다. 그거는 내 정신이 관여한 건가요? 관여한 거죠. 용태죠, 용태. 짜장면 주문한 거는 용태입니다. 공부하다가 스르르 조는 거는 사건입니다. 왜요? 시간이 경고하는 거지, 그냥. 내 정신하고 무관하게 졸고 있는 게 바로 사건입니다. 졸고 있는 수험생은 지금 사건을 만들어내는 거예요. 내 정신이 관여하면 용태죠, 용태. 내 정신을 똑바로 차려가지고 들으면 용태. 그때 용태는 둘로 나눠주죠. 외부적 용태하고 내부적 용태. 짜장면을 중국집에 전화를 때린 건 뭐예요? 외부적 용태지. 그 중에서 적법, 위법, 적법행위죠, 적법행위. 짜장면 2그릇을 보내주세요라고 중국집에 주문을 넣었어요. 그게 뭐죠? 의사표시한 거지. 의사표시한 거예요. 짜장면 2그릇 보내주세요. 청약한 거죠. 거기다 오케이 했어요. 의사표시했죠? 30분 안에 배달 완료될 것입니다. 30분 안에 배달돼야죠. 30분 지나 40분 지나 안 왔어요. 그러면 이제 주문한 분이 조금씩 화가 나요. 왜 빨리 안 보내는 거야? 그러고 바로 전화를 때리죠. 그때 뭐라고 그래요? 빨리 보내주세요. 빨리 뭐 해주세요? 보내주세요.
라고 얘기를 하죠. 이게 바로 뭐죠? 최고로 한 거죠. 바로 의사를 통제한 거예요. 만약 10분 안에 안 오면, 10분 안에 안 오면 계약 취소할 거예요. 취소했어요? 할 거예요? 할 거예요? 라고 알려주는 게 바로 의사의 통제. 최고를 한 거죠. 그랬더니 10분 안에 안 와. 그래서 취소를 하려고 그랬더니 옆에 있는 배우자가 뭐라고 그래? 여보, 한 번만 더 전화해봐. 그래서 한 번 더 전화했죠. 빨리 보내주세요. 몇 분 안에? 5분 안에 안 오면 취소할 거예요. 그랬더니 5분 안에 왔어. 그러면 맛있게 먹으면 되는 거지. 오케이. 자, 이건 의사의 통제. 자, 이렇게 하시면 법률 사실을 우리 일상생활하고 연결지어서 정리하실 수 있겠습니다. 자, 그래서 두 개요. 권리변동에서 우리 정리하려고 하는 주제가 두 개였어요. 권리변동의 모습하고요. 권리변동의 모습에 대해서 살펴보셨어요. 발생, 변경, 소멸로 세 토막으로. 거기서 원시취득, 승계취득 나누셨죠. 두 번째, 권리변동의 원인. 권리변동의 원인을 우리는 뭐라고 했냐면 법률 요건과 법률 사실을 만나보셨죠. 그 법률 사실은 어떻게 나눴어요? 법률 사실은 용태라는 친구하고 또 하나 사건이라는 친구 둘로 나누었습니다. 예, 그 특히 용태는 외부적 용태, 적법행위, 그 다음에 의사표시와 준법률행위가 나눠지는데 이 준법률행위가 출제 포인트다. 준법률행위는 어떻게 분화가 됩니다? 표현행위하고 사실행위로. 예, 제가 지금 여러 번 해서 저절로 암기가 되셨을 거예요. 처음 보셔도 암기 바로 되게 해드립니다. 준법률행위는 두 개가 있어요. 뭐하고? 표현행위와 사실행위. 표현행위는 다시 둘로 나눠주죠. 뭐하고? 의사의 통제하고 관념의 통제. 여기까지 하시면 끝. 마무리 끝. 2교시 마치겠습니다.